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이번에 계리직 시험, 2023년 계리직 시험 보시냐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문제는 그래도 기존에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조금 계리직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렵다. 기존에 뭐 2019년, 21년 시험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잘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좀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한국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커트라인을 말씀드리면요, 한 80점 정도에서 85점 정도는 무난히 맞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선시대 교육제도 하면요, 뭐 성균관, 향교, 관립학교로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추가로 뭐 사부학당 정도까지요.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서원 들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성균관은 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니은, 기술교육은 잡학이라고 불렀는데 해당 관서에서 해당 관청에서 직접 가르쳤다. 맞습니다. 기술교육은 가르쳤다, 직접. 디귿,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고 쭉쭉 넘어가서 사립교육기관이다. 이건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향교는 관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X. 리을, 국가에서 전국의 모든 군현에 서원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서원을 설치한다고? 사립학교인데? 그럴 리가요? 그리고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거는 서원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향교를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기억니은이 정답이죠. 무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밑주신 가로의 행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왕조실록. 요거 가지고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인물은 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을 얻었고, 본국에 돌아온 지, 조선 땅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고 이목구비, 일목구멍에서는 모두 선이 흘러나왔다. 제가 이걸 통해서 독살설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독살당한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일단 당황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1번, 청에 복수하고 치욕을 갚기 위해서 북벌을 주장하였다. 왕중에서는 효종을 들 수 있죠. 효종이 무슨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죽어요. 청나라에서 오자마자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효종이 형이었던 소현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기를 보고 오히려 정답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효종이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번, 청을 왕래하면서 얻을 경험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의산문답은 홍대용인데, 홍대용은 실학자인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홍대용인데 이거 실학자. 아무런 관련이 없죠. 3번, 서양인 신부 아담샬과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들 이거 세모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 이거 뭐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4번, 에도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영토임박이랑 문서봤다. 이거 안영복이잖아요. 독도수호운동. 소고법으로 풀어도 정답은 3번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소현세자죠. 소현세자는 인조가 병자호란 때 항복을 하자 소현세자가 인질로 갑니다. 청나라에. 청나라에 인질로 가서 서양 성기사였던 아담샤를 만나서 교류하면서 이 서구 문물,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문물이죠. 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뭐 이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인조와 좀 갈등을 빚다가 죽게 되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풀 수는 있었습니다. 당황할 수 있지만 3번으로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실린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저 살꽃. 이거 뭐 한자 보면 가거지죠. 한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득을 보는 건데 가거지의 기준을 정했다. 가거지의 기준을 정했다. 지리가 첫 번째이고 생리가 다음이다. 그 다음은 인심이며 다음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이 고등학교 우리 수능 한국지리 할 때, 혹시 우리 어렸을 때 한국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조 때의 저서인. 키워드는 뭡니까? 당연히 각이지죠.
사람 살 곳을 인문학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를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는 아니죠. 지리서죠. 지리서. 자, 보겠습니다. 1번 최초로 백리척을 이용한 지도. 에이, 지도 아니잖아. 이거 백리척은 우리 동국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축구선수 이동국 100골 넣었다. 이동국 지도. 동국지도. 정상기 동국지도. 애초에 이제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말이 안 되는 문제죠. 2번 각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제시하였다. 이게 과거지 기준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죠. 3번 중국의 역사 등을 참고하여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이거는 일단 중국의 역사 등을 참고하였다는 게 이주원의 탱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수험장에서는 세무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벽겸의 동국지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9년별로 채색 읍지도를 첨부하여서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지도서죠. 여지도서. 영조 때 편찬되었던.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 역시나 몰라도 문제 푸는 지장 없죠. 확실한 정답이 있잖아요. 2번에 과거지의 기준 택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 너무 쉬운 이거 제가 흥선대원군에 히읗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법정 펼쳐할 때 회통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대전 회통. 히읗자 들어가니까. 대전 통편은 정조 때 졌었죠.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가로에 가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모모를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근데 창간호가 나왔다. 신문 창간한 거네요. 조선에 있는 내외국인민에게 외국인민에게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미리 말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취지는 뭐냐면 모두 언문으로 쓰는 거는 남녀상하 기촌이 모두 보게 합니다. 언문이 뭡니까? 그렇죠. 한글로 쓴 거죠. 우리가 아는 순 한글로 쓴 거 신문사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맞습니다. 대한매일신보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전에 중요한 신문사가 뭐 있어요? 독립신문이잖아요. 이거 독립신문 참가나 논술로 시험 문제 기출문제 몇 번 했어요. 기출문제 많이 푸신 분들은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 지문이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기 때문에. 1번 아관파천을 주도하였다. 인물 얘기하겠죠. 독립신문 누가 편찬합니까? 제가 필립 제이슨 말씀드렸잖아요. 서재필. 자, 1번 보겠습니다. 아관파천을 주도하였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2번 독립협회를 설립하였다. 독립신문 만들고 나서 독립협회 설립하는데 서재필도 주도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3번 헌정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장지현 이런 사람들 수 있죠. 서재필이 관련이 없습니다. 국제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대한매일신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칭찬할 만한, 이게 틀렸지만 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요, 2번이나 4번 중에는 괜찮습니다. 독립신문과 관련돼 있고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를 암기하지 않았어도 업문 보고 순 한글이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서재필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랑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죠. 6번 보겠습니다. 1번 국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서 외국에 관련된 사물을 지휘할 것이다. 외국에 관련된 걸 지휘할 것이다. 뭐예요 이거? 을사늑약이죠. 외교권 박탈. 근데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게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이후에 정결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어떤 이 사건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 세 개는 요거 이후의 사건이고 한 개만 이전이잖아요. 그럼 시기상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있었던 일, 바로 이거를 몰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료는 사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사료를 괜히 띄워놓은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있었던 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간도 협약을 맺었다. 09년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신돌석. 신돌석 나다. 신돌석. 최익현 민정식. 이거 뭐예요? 을사의병이죠. 자, 3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은행과 1,000만 원의 차관 도입을 계약하였다. 1,000만 원의 차관 도입.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진짜 세모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지엽적인 게 하나 나왔어요. 4번 보시겠습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1904년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1905년부터 실시되긴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 여기 연도를 외우는 게 우리 단점이야. 1차 한일협약 외우는 순간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을사늑약 다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화폐 정리 사업, 1차 한일협약, 메가타, 스티븐스, 고문 정치. 4번 찍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문제였죠, 이것도.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구한말 문화사 파트가 나왔고요. 그 중에 뭐 한글 얘기 나온다. 이거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이게 사실 좀 어렵게 됐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저도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였죠. 1910년에 초판된 국어문법. 그 10년에 초판된 거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국문연구소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1907년에 만들어졌던 거, 학부 밑에. 대한제국에서 주도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조선어 연구회, 뭐 대표적으로 가게 하나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어 학회. 제가 이거 외우기 쉽게 설명드렸어요. 조선어 학회의 목적은 뭐야? 그렇지, 사전 만드는 거야.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했던 게 뭡니까? 그렇죠, 맞춤법을 통일했죠. 그러나 이거는 성공하나 사전 만드는 데는 결과 실패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전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1910년대예요. 이거 20년대가 30년대 만들어진 단체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최초의 국문연구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가게날 제정, 조선어 연구에 날려주세요. 국문연구소 오케이, 여기 정답일 수 있겠죠? 조선어학회 사건, 이거 42년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돼. 한국 맞으면 통일한. 이게 정답이 안 되면 이것도 정답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거 시기 이후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주시경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순서, 국문연구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 이것만 알면 무조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어렵게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미추친 괄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대한제국의 황제 장래일에 일어난 오케이 두 가지 나온다. 하나는 3.1운동 1919년, 하나는 60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걸 가지고 알 수 없어. 둘 다 만세를 외치니까. 여러분, 이런 구호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외치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언제 조선에 유입되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8시간 노동자를 추가하겠다. 우리의 원수는 철저히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죠. 언제 하는 겁니까? 요때 하는 거죠. 제가 이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주의자랑 사회주의자랑 서로 따로따로 운동하다가 서로 확인한 시간이라 그랬잖아. 너 빨갱이 아니었어? 너 더러운 천민 자본주의 자식 아니야? 우리가 함께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한 게 신관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촉발했다. 3.1운동. 신관해가 조선나라를 파견했다. 이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애초에 60만 대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신관해가 없었죠. 신관해 27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것을 계기로 나타난 거니까. 관세철폐 운동은 물산 장려운동이랑 아무 상관없죠. 이거잖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5개 항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국적 정치적 경제적 정제를 직접 석방할 것, 3개월째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하고 건국운동하고, 이거 지금 나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 좀 지겹죠, 설명하기. 여운영 선생이죠. 제가 1945년 8월 15일 날부터 한 2년 동안은 딱 누구만 떠올렸어요. 김구? 아니? 이승만? 아니? 여운영이 핵심인 거죠, 여운영. 자, 여운영이니까 정업자 운동하다가 우익청년 한지근에게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3번, 4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지? 근데 1번이 확실하잖아요. 그냥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거. 바로 1번 찍고 보지도 말아야죠. 2번,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우리 안재홍 선생을 들 수 있고요. 3번, 한민당을 창당한 건 누굽니까? 김성수랑 송진우잖아요. 뭐 둘 중에 한 명이죠. 송진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한민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익정당이고, 이 사람은 중도 좌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정진술은 8월 태제에 집약되어 있다. 이거 공산주의 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 박헌영이 대표적입니다. 이거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 극좌는 아니니까. 근데 물어나 좀 약간 2번, 3번, 4번이 좀 지역적인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1번 측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난이도 상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찍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자 또는 중하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려웠으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은나라 달력으로 은력정월 나오는 순간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기출문제를 3번만 풀어봤다면 적어도 바로 이거는 뭐 보지도 않고 뭐 할 수 있죠. 뭐 회사 재산제 뭐 하고 한 다음에 뭐 가던 재수까지 풀어준다. 이거는 저희 부여의 특성이죠. 부여의. 연구라는 재철 행사 할 때 재수들도 풀어주고. 1번 소나무 잣나무 돌로 쌓고 돌무지 쌓는다. 돌무지 무덤 고구려. 2번 맞죠. 부여에도 이런 법이 있었죠. 여자들이 불쌍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 천군 소도 사만에 대한 내용이 있죠. 4번 산천 경계 중시에서 체크한다. 동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아우, 아까워. 조금만 더 어렵게 내지. 우리 진짜 제대로 공부했는데. 너무 이게 세기만 구분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부 대가의 합법 6세기 진흥왕대전.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통화왕이 전사였다. 누구한테? 근초광에 의해서 백제 전성기 4세기. 고구려길이 계류왕을 죽였다. 장수왕 때 전성기 고구려 5세기. 신라를 침탈하는 외병이 고구려 군에게 결명당하였다.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사건. 광개토대왕도 그냥 5세기로 풀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6세기, 4세기, 5세기니까 요 두 개만 구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랑 누가 선후 관계예요? 광개토대왕이 아빠잖아요. 그러면 이거 리을, 디귿, 니은이 먼저네요. 니은, 리을, 디귿,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기억. 2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문제 보자마자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어렵게 되지 이거는.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12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이미 개를 여겨 아들을 낳았어. 근데 세속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 소송거사라고 했어. 춤출 때는 박을 얻었는데 춤추면서 무해사상 무해 노래 불렀다. 세상에 퍼뜨렸다. 나무 아비타문화 외우면 우리 극락왕성할 수 있다. 원효대사의 아들.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서당 또는 설사?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아들 뭐야? 설총이지. 원효대사, 육두품 원효대사 얘기하는 거죠. 자, 화엄종의 중심인 부석사 하면 무조건 의상이죠. 세소국의 누굽니까? 원광법사. 황사 구청목탑 새벽권을 건의했어. 높은 곳에서 짜장 먹고 싶다 그랬잖아. 자장이 건의했다. 왜? 구축에서 짜장 먹고 싶으니까 높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난이도 완전히 하중하자죠. 하중하자. 13번 보시겠습니다. 밑줄친 괄호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의 총애를 받은 이들이 곁에 있으면서 정권을 훔쳐 어쩌고저쩌고 기강이 몰려다니다. 삼국사기야. 오케이. 이거 진성여왕 때 아니야? 나라가 개판일 때. 일단 보겠습니다. 게다가 기근까지 겹치자 백성들이 돌아다니고 도적이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이에 누구는 쭉쭉쭉쭉 가면서 서남쪽이야.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남쪽이 어디입니까? 서남쪽에서 봉기해서 돌아다니고 허허 무진주에서 봉기하였다. 완산주에 도읍을 건립하였다. 누굽니까? 견훤이죠. 자,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나왔죠. 견훤 나오면 제일 쉬운 문제는 물론 항상 후당 5월과 교류하여서 옛날에 백제의 후예임을 입증하였다. 나올 수 있지만 무진주에서 봉기해서 완산주가 현재 전주 아닐까? 전주. 견훤의 이제 수도죠. 2번 지문 밀긴이라 궁예. 3번 서해안 해상 세력으로 활동하던 가문에서. 견훤은 상주 출신 아작이라는 호족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 세력의 최고의 가문은 누굽니까? 왕건이지 왕건. 아기 때부터 배를 탔다 그랬죠.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의 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원창의 우스갯소리로 혹시나 이 연호를 경운인 걸 혹시 김원창의 난의 지역적인 문제로 낼까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암기하라고. 김원창이 왜 반란에 실패했냐? 탱크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경기를 타고 와서 실패하였다. 뻘쭘한 개그긴 합니다만 이거 기억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견훤에 대한 내용이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혹시. 그리고 국호는 후 백제로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14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문제네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처음으로 과거 쌍기 광종. 최승로 파트너 누굽니까? 성종. 그럼 안에 들어갈 왕이 혹시 누구 있을까요? 대정광, 경석, 경종 나왔네요. 경종이 혹시나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정연식권. 4번이 정답이죠. 1번 광군사가 설치되었다. 광군사는 누가 설치합니까? 그래서 정종이 설치하는 거죠. 2번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국자감 성종 때입니다. 노비 안감부 피해겠다. 광종 때입니다. 전시과 보자마자 문제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주전도감 설치하는 왕은 누굽니까?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하는 사람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데 누가 건의하죠? 승려인 의천이 건의하죠. 의천은 완전히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라 그랬습니다. 의천의 아버지 누구야? 문종. 형님 누구야? 숙종. 주전도감 언제입니까? 숙종. 또 뭐 있죠? 활구 만들었다. 주전도감에서 뭐 찍어내요? 뭐 사만통보 해동통보를 찍어내었다. 간단하죠. 숙종 때입니다. 1번 남경을 건설하였다. 오케이. 숙종 때 김위제 풍수지리 사상가인 김위제의 건의로 기존의 아버지 문종 때의 삼경제도는 새롭게 동경을 대신하여 남경으로 승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숙종 때 김위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전하 풍수지리 사상에 의거해서 새롭게 남경이라는 동네의 기운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경보다 남경의 기운이 좋으니 남경으로 천도소서. 그러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은 남경 개창도감까지 설치하잖아요. 남경 건설하였다. 끝. 그럼 일단 2번을 볼게요. 혹시 문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숙종 아니라 문종이 처음 남경 설치하잖아요. 그럼 일단 세우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감문 설치했다. 예칠구 감청 양해구목. 제가 예종 거는 그냥 암기하라 했어요. 고려예종. 예종. 예칠구 감 들어가잖아. 예칠구 감청 양해구. 관악 짓는 책으로. 예종이 둘 다. 정계와 개병서.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유언 남기고 정계와 개병서 편찬해서 후대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기니 태조 왕건 때다. 정답 1번이죠. 보기가 너무 쉬웠다. 또 보기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밑주신 가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이 모모를 삼가 편수하여서 두 권에 나누시 깨끗이 깨끗해서 바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황제들의 이 역사, 즉 중국의 역사까지 내가 써고요. 또 하나 단문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두 권 쓰겠다.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라고 쓸게요. 그냥 특정 시기를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라고 씁니다. 그래서 상권은 중국 책, 하권은 우리 책으로 해서 두 권으로 나눠 편찬하죠. 왜 편찬하죠? 우리도 중국과 같은 이러한 유수한 역사, 무고한 역사가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역사와 대등하다고 강조하게 쓴 책이죠. 누굽니까? 이승유의 제, 왕, 운, 기. 어떤 방식으로 써요? 오원시, 실원시의 시적 방식으로 쓰잖아. 그런데 어떻게 편연체 과목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뭐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이런 걸 들 수 있을까요? 2번 모두 단군의 호소대로 했다. 맞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랑 비교를 많이 하죠.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이 단군 신화를 언급하지 않아요. 단군은 우리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아니라 그 이후 충렬왕 때 이련심이 쓴 삼국유사와 여기 나와 있는 제왕 운기는 단군부터 언급하면서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당연히 이련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얘기할 수 있죠. 4번 정통론에 이익가서 마한정통론 누굽니까? 안정복의 조선 후기 안정복의 남인 출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예로 들 수 있죠. 오히려 제가 안정복에 막 천학고 천학 문답하면서 남인 출신 안정복이지만 젊은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같은 남인이지만 너네 조심해. 나중에 그러다가 못 될 수 있어. 천학고 천학 문답 천주교 믿지 마. 이거가 나왔으면 진짜 제 수업 듣는 학생은 다 맞출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죠. 이것도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그런데 이 문제가 꼭 쉽다고만 말할 수 있냐? 아니요. 사실 일단 문화사 파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저 인정합니다. 수험장에서 충분히 알면서도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너무 꼼꼼하게 좀 지역적으로 내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단군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이거 보자면 삼국유사 얘기고 마한정토는 동사 강목이니까. 그 문제가 이거는 뭐 핫짜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험장 가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겠다. 한 중상짜리 정도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대각국사 문종의 넷째 아들 다이아 수족 누굽니까? 딱딱딱 보자마자 누구지? 하고 딱딱딱 보자마자 승려 얘기하는 거네. 의천. 1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서 사물을 관하는 지관을 중시했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죠? 의천, 교내, 교관겸수, 내외겸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관이 관을 얘기하는 거야. 교는 교종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관은 선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불교 종파의 교종과 선종 양대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선종을 중시했어. 어이? 세모. 교종 승려인데 이런 말 할 수가 있나?
그러나 가능성은 있죠. 왜? 아니 교감경에서 했잖아요. 교정승려 출신이긴 하나 선종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선종과 교정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종 입장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세 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천태사 교의를 간행하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옛날에 재관이라고 고려 광종 때 활약했던 승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까지 암기하지는 않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천태종을 중점적으로 두었다. 의천 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세 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건데 문묘귀족 사회의 의천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수 남기로 해도 어느 나라랑 대립할 때야. 여진이랑 대립할 때잖아요. 그리고 의천이 가능했다는 건 뭐예요? 교장이잖아, 교장. 왜 그래 도대체? 3번은 도대체 왜 찍는 거야 이거 3번은. 1번, 2번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이거까지 어떻게 다 과목이 몇 개인데 우리가 한국사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이거 좀 지역적이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3번이 너무 아깝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이거 초등학교 거란 막기 위해서 옛날에 한 건데 고려 현종 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4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3번이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난이도 하짜리로 봐요. 그러니까 1번, 2번 지문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3번이 너무 확실하잖아. 이게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잖아. 정답을 하라고. 3번을 찍었어야죠. 1번 같은 경우는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진울 아니냐. 근데 이거 옛날에 역대 그 한국사 시험에서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서 그냥 의천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이게 확실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 찍어야지. 무조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맞췄어야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순지 김담들에게 명하여 선명력, 수시력 등의 역법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역법 칠정산, 우리만의 농사직설, 우리만의 과학기술, 우리만의 농서 누굽니까? 우리만의 글자, 세종대왕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왕은 세종대왕이지. 뭐 여기서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월인속보를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불교의 심취한 왕 세종. 간경도감 설치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조카 죽이고 왕을 했잖아요. 찝찝한 거야. 근데 걷다가 자기 아들들은 죽어나가고 있어. 이거 다 천벌받는 거 아니야? 오히려 불교에게 심취해 기해야겠어. 그래서 간경도감 설치하고 불경을 간행하죠. 월인석보. 이른 행실 때는 중종 때 김안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종 때야, 중종 때. 세종대왕은 뭡니까? 삼강행실들이 삼강행실도. 3번 국조 올해의 경국대전. 이거 국악삼 동동동 행 제가 암기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경국대전 나왔으니까 너무 쉬웠어. 아쉬워. 이런 거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너무 쉬워가지고. 이것도 초등학교 한국사 문제도 아니고. 이게 성종이죠, 성종. 남은 건 뭐예요? 이거죠. 역시나 농사 직선을 썼다면 정말 쉽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어떤 계리직이잖아. 계리직 한국사.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지문으로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게 자료가 너무 쉬웠죠. 사료가. 보기가 조금 까다로웠으나 역시나 아닌 거 충분히 날릴 수 있으니까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사가. 자, 한국사가 제가 물론 해설이야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면 어려워서요. 제가 18문제가 다 쉬웠다 한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한 2문제 정도는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뭐 4개 또는 5개 정도 틀렸다면 좀 반성을 해야겠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다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른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뭐 컴퓨터 일반도 그렇고 항상 왜냐면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죠. 안 되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시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꼭 여러분들 수험생들 꼭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안타깝게도 다음 시험부터는 계리직이 한국사 과목에 들어가지가 않게 됐죠. 혹시나 올해 시험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 한국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사 한번 했던 분들은. 왜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우리 계리직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에 비해서 진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가 이제 미리 한국사 능력 검정을 말씀드리는데 한 2주 정도 이론을 듣지 말고요. 그냥 문제풀이만 하세요. 80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그 시험도. 왜냐면 틀리라고 세례 문제를 좀 내기 때문에 100점 맞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히 계리직 한국사 50점 정도면 돼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80점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되도록이면 빨리 푸셔서 빨리 자격증을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게으르고 또 시간 끌면 또 나중에 안 좋아지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달렸었는데 제가 실제 이제 형광생들 대상으로는 많이 이제 동료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 합격하셨을 거라고 좀 꼭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2년이 된다면 또 다음에 볼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안녕.